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가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제가 취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방송 말미에 윤석열 대통령의 무서운 계획에 대해서 객관적인 팩트에 기초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그분이 저에게 얼마 전에도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4.10 부정선거 침묵하고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 안 시키고에 대해 막 윤석열 대통령 저격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다. 뒤집어진다. 지켜봐라. 그러면서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 안 시킨 자는 땡땡땡 누굽니까?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아닙니까? 여기에도 정말 무서운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부터가 싸움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부터 싸움이냐, 뭐 지금도 시작됐지만 이제 5월 29일 날 22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볼만할 거예요. 여러분, 기자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 2년 전 약속 지켜, 영산에서 함께 식사, 윤석열 대통령의 무서운 계획.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열의 김치찌개 레시피 앞치마 들고 2년 전 약속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입 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2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통이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 천막 기자실을 찾아 청사를 마련해 가면 저녁에 김치찌개를 끓여 같이 먹읍시다 라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통령의 저녁 초대 만찬 행사 모두 발언에서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여러분한테 TV 예능 프로그램 때 선보인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대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못 했었다라며 양이 많아 제가 직접 요리는 못했고 운영관한테 레시피를 적어줘 하라고 했으니 음식을 맛있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이 만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참모 전원과 출입기자 2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노타이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 발언 뒤 흰색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장소로 이동해 대형 솥에 담긴 김치찌개를 국자로 포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잔디마당에 배치된 20여 개의 테이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 설명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설명서에는 숙성된 김치를 이용하고 1단계, 삼겹살은 국간장과 다진 마늘, 후추 등으로 재워두고 3단계, 부족한 간은 국간장, 소금으로 맞춘다. 8단계는 등의 조리 방법이 쓰여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치찌개는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계란말이는 행사장에서 즉석으로 요리를 했습니다. 솥 옆에 놓여 있던 버너 위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과 야채를 넣어
두툼한 계란말이를 만든 뒤 칼로 썰어 기자들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그릴에서 한우와 돼지갈비, 오겹살, 닭꼬치, 소시지 등도 구웠습니다. 송태윤 정책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도 야외 그릴에서 고기를 구워 기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야외 바베큐 외에도 뷔페식으로 구성된 만찬에는 돌산 갓김치와 남도 배추김치, 문경 오미자 화채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 함께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헤드 테이블에서 식사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 저출생이 5대 핵심 과제이고 저출생은 혁명적인 수준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출생은 모두 과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진단하며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나와서 윤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직접 이렇게 고기도 굽고 듬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보면 뭔가 묵직하고, 자, 예, 수석들도 이제 같이 하고, 파티장이었죠, 파티장.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만 이렇게 약속을 지킨다는 게 무엇이 한 이야기입니까? 법률가 출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자, 계란말이도 하시고, 직접 계란말이, 이거를 보시면 되겠네. 참 영상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영상 볼게요. 자, 직접 굽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먹는 데는 정말 한가닥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드시는 거 보면 먹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방송하면서 이 김치찌개 먹고 싶어가지고, 저 계란말이 보십시오. 얼마나. 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저 계란말이 방송 나가서 대히트를 쳤죠. 아유, 기자들 난리 났죠? 기자들. 아이고, 기자들 뭐 저렇게 식사 같이 하기가 쉽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무서운 계획.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대통령 되시고 나서 그전 청와대에 있던 민정수석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부활했죠. 자, 보세요. 검찰 인사 전문가를 민정수석 임명한 까닭은 김주현 전 차관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2년 2개월 만에 민정수석 비서관을 부활시켜 법무부 차관 출신의 김주현 63세 사법연수원 18기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읽고 다독여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란 기대와 함께 검찰 인사 전문가인 김주현 신임 수석을 통해 검찰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집착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차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자, 가장 주목할 부분은 검찰 인사의 중심축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바뀔지 여부. 김주현 신임 수석은 검찰의 인사, 조직, 예산,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감찰과장과 국장을 거쳐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검찰 인사 기획통.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는 같은 학번, 연수원 1기수 후배, 이원석 검찰총장보다는 9기수 선배. 자, 다 나왔죠?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그리고 나서 대대적으로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거의 전광석과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원석이는 수석이 다 묶인 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현직 신윤 검사장 출신의 제 지인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야기를 딱 했더니, 자,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되자마자 문재인 때 승진한 고검장급들, 고검장이면 상당히 높죠. 한 몇 명이냐면 한 40명 정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 딱 하자마자 문재인 때 승진을 한 고검장급 얘네들을 어떻게 칠까를 이제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문재인 때는 경찰의 힘도 많이 키워졌지만 친문재인 성향의 이성윤 같은 자들 아닙니까? 친문재인 성향의 검사 간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칼을 딱 들고 친 게 아니랍니다. 한 2년은 기다려야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딱 칼을 들면 이 반란이 터져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맡겼다? 누구한테? 친윤이지만 검찰에는 이제 이 윤석열과 가까운 이제 윤가근, 한동훈과 멀어져야 한다. 한가원, 여기 두 부류로 나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는 친윤 검사들은 대부분이 인간적으로 꽉 얽혀 있답니다. 인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은 굉장히 여우 같은 놈이랍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친윤이지만 진짜 오리지널 윤석열 사단,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막 하지만 인간적으로 친하고 술도 먹고 형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을 딱 임명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검찰총장, 오케이, 한동훈이가 추천하는 이원석, 누군지 알죠? 전라도 출신의, 광주 출신의. 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핵심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이가 송경호요. 오케이, 해. 그리고 무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딱 지켜보고, 왜? 일단 국정부터 장악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올해 2월달,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이거 칼을 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작년도 10월달쯤부터. 왜? 한동훈을 날려야 하니까. 한동훈을. 근데 이걸 법무부 장관에서 자르다시피 하면은 안 되니까, 한동훈, 너 국민의힘 도와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사람이
됐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여기서 네가 살아서 성공하면 넌 성공하는 거다 진짜. 인간적이고 마지막까지 인간적으로 한 겁니다. 그동안 배신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10월 달부터 여기에 나오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사람도 보통 무서운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이미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야 되겠구나, 이거 검찰이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전략을 쫙 세웠고, 그리고 나서 원래 3월 달에 칼을 딱 들려고 했는데 한동훈도 그렇고 이원석도 그렇고 총선 전에 하다 보면 역풍이 분다. 오케이, 알았어, 안 할게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창수 지검장부터 시작해서, 자, 인사를 단행을 하고 김주현 민정수석이 부활을 딱 하니까 무려 6명에 가까운 친문 고검장 이상 고위 간부들이 싹 다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40명 정도의 지검장, 고검장급 싹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싹 다 바뀐 그 라인이 친윤, 그러니까 윤가근, 윤석열과 가까웠지만 또 한가원 이런 성향이지만 친하지만 미친 듯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언제 22대 국회 개원해봐라. 언제죠? 5월 29일.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마어마한, 제가 이제 하나씩 풀어드릴 텐데, 우리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가까운 이제 검찰의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믿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